아유,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릴게요. 이게 이제 배터리가 나갈 때쯤 되면은 경고음이 들어오는데 제가 그래서 시간을 이제 좀 정해놓고 한 25분 내외 정도로 하는데 제가 몰입을 해가지고 시간이 좀 오버가 됐어요. 그래서 배터리가 이게 이제 나갈 것 같아서 제가 급하게 끊었네요. 동영상을 이제 어플을 다운 받아가지고 이제 편집을 하면 좋은데 편집을 하면 좀 우습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지원 부서에는 관리 부서하고 기술이 있다. 그리고 이제 기술앱 혹은 운영앱, 오퍼레이팅 코어, 테크니컬 코어는 이제 생산 부서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제조업에서는. 그리고 서비스업에서는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순간이다. 그래서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제공받는 순간을 떠올리시면 된다는 말씀드렸고, 생산부서 같은 경우에는 뭐 자동차가 만들어지는 공장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자동차가 잘 만들어지려면 자동차 연구소, 그죠? R&D 센터가 크게 활동을 잘해야 제조업에 기여할 수 있다. 그래서 기술지원부서는 제조업체, 생산 쪽하고 크게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서비스가 잘 이루어지려면 예를 들면 스타벅스에서 일하시는 분들 혹은 항공사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서비스를 잘 제공하려면 이 관리 지원이 업무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 그래서 앞에서 제가 HRD 얘기하다가 아마 잘렸을 텐데 여기서부터 보실게요. HRD는 우리 HRM 배웠죠? 지금 이제 진도가 조금씩 늦어지고 있는데 진도 상관 안 할게요. 우리 중간고사 때도 수업하면 되니까, 그죠? 자, HRM이 뭐냐면 우리가 휴먼 리소스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인적 자원 관리를 우리가 말하고, 이 관련 부서를 우리가 인사부서라고 얘기했는데 최근 HRM에서 HRD 쪽이 좀 빠져나오는 거는 그런 경향들이 많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HRD가 상당히 중요해져 가고 있다. 무슨 얘기냐면 HRD에서 D는 디벨롭먼트야. 그러니까 우리말로 얘기하면 인적 자원 개발이죠. 인적 자원 개발. 그러니까 인적 자원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에듀케이션하고 트레이닝이라고요. 그러니까 훈련 어떻게 시킬까, 교육 어떻게 시킬까. 조금 더 이제 디벨롭먼트를 정확하게 좀 들어가면 성과 평가 개발도 좀 들어가지만 일단 가장 중요한 이슈들은 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에듀케이션 어떻게 할 것인가, 트레이닝 어떻게 할 것인가거든요. 자, 항공사 직원이 여러분들 비행기 대부분 학생들이 타보셨을 텐데 비행기 타면 실내에서 일하는 그 기내 승무원들이 상당히 미소가 다르죠. 인사하는 것도 다르고. 인사하는 거 보통 그렇게 공손하게 안 해요. 우리 같은 경우. 여러분들 학교에서 저 마주치면 안녕하세요 그러고. 근데 승무원들 인사하는 거 되게 공손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디서 이루어졌냐? HRD에서 교육하는 거야. 서비스를 고객들한테 제공할 때 제대로 하라고. 다 교육받아요. 은행 같은 경우도 창구 직원들 있죠. 창구 직원들 보면은 교육받아요. 신입사원 교육할 때 고객 응대하는 요령 계속 얘기해요. 미소를 잃지 말고 깍듯하게 고객을 대하고 인사 잘하고 이런 것들 계속 주문한다고요. 반복해서 훈련 많이 하고. 그러니까 HRM에서 교육 훈련이 중요해지니까 HRD 쪽을 따로 빼놔서, 제가 뭐 대한항공의 조직 구조를 정확하게 알진 모르지만 아마도 HRD 부서가 상당히 역할이 클 거라고 짐작이 돼요. 그리고 HRD가 커졌다는 거는 말을 또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 산업 분야를 제조업하고 서비스업으로 나눠보면 서비스업의 비중이 커진다는 얘기죠. 결론은 서비스는 사람이 하는 거니까 고객들이 서비스를 받을 때 감동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 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할 테니까. 지금 병원이고 은행이고 어디고 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가면 대부분 친절해요. 그죠? 왜 그래요? 서비스 업체들이 서로 막 경쟁하고 그러니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을 교육을 잘 시켜야겠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지금 설명한 내용들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여기 지금 이제 최고 경영층이 있고 중간 관리층이 이렇게 있고 여기가 1번, 3번, 2번 이게 이제 기술 지원이에요. 쓸게. 기술 지원, 테크노 스트럭처. 여기가 관리 지원. 그 다음에 여기 오퍼레이팅 코어 혹은 테크니컬 코어 운영핵 5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림을 볼 때 이 5가지 포션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2번이 4번보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커져 있어. 이건 작아지고 이게 2번이고 4번이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걸 짐작해 볼 수 있지. 아하, 관리 지원보다는 기술 지원이 상당히 중요하구나. 연구, 개발 혹은 뭐 정보 지원팀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 보면 역할이 중요하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얘는 제조업일 확률이 높구나. 이런 판단을 해볼 수 있지. 반대로 2번보다 4번이 훨씬 커져. 관리 지원이 커졌다. 기술 지원보다. 이걸 우리가 포션이라는 말을 해요. 포션을 봤을 때 4번이 2번보다 훨씬 크다 그러면 이 회사는 이 조직 구조를 봤을 때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거는 서비스업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 그냥 교육 훈련 많이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지 서비스를 받는 직원들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들이 효과적으로 고객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겠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1번, 3번은 어디에 녹아 있느냐? 요 1번, 3번은 나머지 2, 4, 5번하고 다시요. 1번, 3번은 2, 4, 5하고 좀 구분해서 보셔야 돼요. 2번, 2, 4, 5번은 조직에서 실제로 물리적으로 보여요. 야, 우리 보니까는 HRD 부서가 되게 크구나. 생산 쪽이 상당히 크구나. 제조업은 당연히 생산 쪽 크겠죠. 그죠? 제조업 당연히 관리 지원보다는 기술 지원 쪽이 크겠지. 그죠? 1번, 3번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1번, 3번은 최고 경영층이 큰지 안 큰지는 잘 몰라. 이 부분은 약간 물리적인 부분은 아니에요. 그러면 중간 관리자 미들라인은 어디에 있어? 미들라인은 어디에 위치해?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 그랬죠? 누구야, 이 사람들이? 팀장 혹은 부장. 이걸 이렇게 우리가 부서의 장, 부서 형태가 팀이면 팀장, 과부제면 부장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말했잖아요. 이 부서의 장이잖아. 이 부서 사람들은 어디에 있어? 지원부서, 마케팅 팀장, 그죠? 인사, 그죠? 뭐 정보지원처, 여기 처장 이렇게 가 있겠지. 예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중간 관리자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능 단위 부서에 뭐가 된다고 했어요? 책임을 지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했죠. 그죠? 여기 가 있겠지. 이해되셨어요? 최고 경영자는 어디 있어? 그럼 최고 경영자는 이 부서를 아우르는 게 뭐였어요? 사업부였죠. 뒤에서 우리 공부할 거예요. 디비전이 이렇게 있으면 이 디비전 밑에는 펑셔널 유닛들이 이렇게 존재한다고. 이렇게 하나의 회사처럼 여기가 이제 사업부 디비전, 사업부가 있으면 기능 단위 부서 펑셔널 유닛이 이렇게 존재를 해요. 여러 개가. 그러면 이 사업부를 이끄는 사람이 바로 임원이 되겠지. 소위 말하는 상무, 전무, 부사장 이런 사람들. 요게 이해 좀 안 갈 수도 있으니까 이제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이제 요 부분 질문 많이 하세요. 지금 제가 날리지 매니지먼트에 너무 시간 할애를 많이 해가지고 지금 교직구조 쪽이 좀 시간이 좀 짧은데 그래서 제가 아까 몰입하다가 막 시간 다 된 것도 놓치고 그리고 제가 25분으로 수업을 하는 이유가 있는 게 이게 오프라인 수업 같으면은 한 시간에 우리가 50분씩 하잖아요. 50분씩 집중이 돼요. 친구들도 듣고 옆에 친구들도 듣고 그러니까. 근데 이게 온라인은 되게 혼자 듣잖아. 책상에 앉아가지고 그죠? 그러다 보면 이 25분 넘어가면 휴대폰에 손이 가고 컴퓨터에 게임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될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제가 25분씩 해요. 근데 아까 제가 시간을 좀 놓쳤죠. 편집을 하면 좋은데 편집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으니까 그냥 이어서 들으시면 돼요. 제가 안내사항에다가 써놓을게요. 공지사항에다가. 자, 그래서
병원을 한번 예로 들어봅시다. 이 병원이 종합병원이야, 종합병원. 삼성의료원 이런 거, 경희의료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종합병원에 가면 뭐가 있어? 각 진료과가 있지. 그죠? 뭐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정형외과가 있고, 그다음에 신경외과가 있고, 그죠? 쭉 있잖아요. 뭐 소아과서부터 해가지고. 그럼 이 진료과는 뭐에 해당돼? 우리 조직을 5부분으로 나눴을 때 각각의 진료과는 이거는 문형핵이지. 문형핵. 5번 이해되셨어요? 그죠? 근데 병원에 가면은 이런 거 있잖아요. 병원에 가면은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정형외과 뼈를 다쳤어. 어디가 뼈가 막 붓고 막 그래. 이게 부러졌나? 단순 염좌인가? 이거 알아보려면 뭐예요? 엑스레이 찍잖아. 엑스레이. 그죠? 엑스레이 찍잖아요. 요거 뭐야? 방사선과지. 그지? 그 방사선 선생님들이 따로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뭐 그 예를 들면은 뭐 혈액에 뭐 예를 들면 뭐 혈액에 뭐 고지혈이라고 하면 고지혈인지 아닌지 파악하기 위해서 피 검사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면 신장 검사를 하기 위해서 소변 검사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 우리가 뭐라 그러지? 임상병리과라 그러죠. 이런 게 뭐야? 예를 들면 방사선과나 임상병리과 이런 거 뭐예요? 이거 환자들이 어느 정도 병이 어떻게 아픈지 정확하게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부서죠. 이거 뭐야? 지원부서라고. 지원부서. 근데 2번이야 4번이에요? 관리 지원이에요? 아니면 기술 지원이에요? 당연히 기술이지. 그럼 어드미니스트레이티브 하지 않잖아. 지금 방사선은 기술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술 지원. 그러니까 여기 2번. 지금 2번, 5번 나왔죠. 자, 그 다음에 병원에서 이제 입원을 하게 됐어. 한 달 동안에. 그러면은 이제 병원비가 나올 거 아니에요. 거기서 이제 치료도 받고 여러 가지 이제 병을 낫기 위한 활동들을 할 테니까. 그런 거 어디서 정산해줘? 원무과라는 거 알죠? 병원에 가면. 그죠? 입퇴원 수속하고 병원비 수납하고 이런 거. 이건 뭐야? 관리 지원이겠네. 이해되셨어요? 이거 4번이네. 그럼 지금 뭐뭐 남았어? 지금 1번하고 3번 남았죠? 최고 경영층은 누구겠어요? 최고 경영층은 뭐 경희의료원이나 삼성의료원을 이끌어가는 경영층. 그러니까 병원장. 이해되셨어요? 그 다음에 중간관리자는 누구야? 그럼 각 진료과 과장님들 있지. 정형외과 과장님들, 신경외과 과장, 그죠? 소아과 과장, 뭐 피부과 과장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과장이 중간관리자가 되는 거지. 이해되셨어요? 조직을 이렇게 5가지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다고요. 학교도 한번 해볼까요? 학교? 요거 시범한 계산. 여러분들 자유과제로 한번 해보세요. 학교를 조직의 5가지 부분으로 나누면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해보는 거지.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교과서에서 막 이런 게 나와요. 민츠버그의 조직의 5가지 성분은 스트래티직 에이펙부터 오퍼레이팅 코어 5가지가 있는데 이것의 어떤 구성 방식이나 중요도에 따라서 조직의 5가지 구조가 결정된다. 이른바 심플 스트럭처부터 에드워 크러쉬 5가지다. 이거 말 달달 외우는데 그게 70년대 나온 이론이니까 현대 조직을 보고 조직 구조를 보고 파악하는 게 낫지. 그죠? 여러분들 요거 한번 해보세요. 병원. 자, 이렇게 짧은 시간에 살펴봤는데 이해를 잘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조직 구조를 자꾸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직접 가서 보면 좋지만 조직 구조에 대한 것들은 이제 조직에서 이렇게 노출시키는 거를 꺼려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잘 나와 있는 조직들이 있어요. 조직도라는 게. 오르거니제이션 차트라고 해서 조직도라고 하거든요. 조직도. 그러니까 조직도를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야. 조직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홈페이지 한번 가서 보시면 그러니까 재미있는 조직도 있고 이 조직이 좀 이상하다. 그래서 우리 이거 수업 듣고 나서
이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조직도를 딱 보고서 이 조직이 잘 구성이 되어 있다. 그렇지 않다. 그런 것들을 아시는 게 실제 조직 구조에 대한 학습을 제대로 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계속 이어서 이제 조직 구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자, 5페이지 한번 봅시다. 5페이지 보시면은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조직 설계에 대한 거, 그죠? 올거니제이셔널 디자인, 올거니제이셔널 디자인 혹은 올거니제이션 디자인 다 좋아요. 조직 설계. 조직 설계는 뭐하고 관련이 있냐면 조직 구조하고 관련이 있지. 스트럭처하고. 똑같아요. 조직 구조를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서는 설계도를 보면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어떤 집이 구조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집 설계도를 보면 되죠. 그죠? 그래서 조직 설계를 잘해야 조직 구조가 견실해질 수 있어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뭐 집을 예로 들면 집 구조가 어떻게 되니? 그럼 집 보면 설계도 한번 봐봐. 이건 2층 집이구나. 1층에는 뭐가 있구나. 그래서 뭐 평면도, 측면도 막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조직을 설계를 잘해야, 그죠? 실제 구조가 아주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조직 구조에 우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설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설계를 할 때 우리가 두 가지 얘기를 해요. 조직 설계를 할 때 두 가지 차원이 있어. 하나는 컨텍스추얼, 상황 배경적 디멘션, 상황 배경적이라고 해요. 컨텍스트가 상황 배경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직 설계에 상황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소들. 두 번째는 스트럭처럴, 구조적 차원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이거를 지금 용어를 제가 개념적으로 아무리 설명해야 이해가 안 되니까 실질적으로 한번 봅시다. 이 컨텍스추얼 디멘션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조직을 설계할 때 좀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 요소들, 그러니까 조직 설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구조적 요소는 조직 설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직 자체 구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 자, 그래서 상황 배경적 요소에는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 스트래티직 골 오브 올거니제이션. 이거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죠? 조직의 전략 목표. 스트래티직 골은 전략 목표야. 그 조직이 추구하는 전략 목표에 따라서 조직 설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요, 너무 중요해요. 조직이 추구하는 전략 목표에 따라서 조직의 설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보자. 우리 나이키의 미션이 뭐였더라? 나이키의 미션 생각나요? 너무 중요한 미션이고 의미가 있으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 Bring inspiration and innovation to every athlete in the world. 그죠? 모든 세계 사람들에게 영감과 혁신을 제공한다. 근데 운동선수를 어떻게 정의했어? 몸이 있으면 운동선수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나이키의 미션이야. Bring 어쩌고 저쩌고. 그럼 비전을 잘 모르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 최고의 애슬릿들에게, 그죠? 최고의 스포츠 용품을 제공한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뭐가 정해져? 스트래티직 고울이 정해지죠. 전략 목표가. 그죠? 그럼 전략 목표에 어떤 게 있을 수 있어요? 최고의 용품을 제공하려면 신제품을 개발을 강화해야겠지. 신제품 개발 강화. 끊임없이 신제품 만드는 거야. 삼성 같은 경우 스마트폰 산업에서 상당한 성공을 거둘 수 있게 된 계기가 끊임없는 신제품 개발 강화였죠. 그죠? 초창기에는 거의 뭐 6개월에 한 번씩 신제품이 나왔어요. 제 기억으로는 뭐 갤럭시 A 나왔다가 S 나왔다가 막 시차를 짧게 두고. 두 번째는 어떤 게 있냐면 고객 서비스 극대화. 여기까지 우리가 배운 거. 전략 목표는 조직의 존재 근거와
바람직한 미래 모습. 바람직한 미래 모습을 가지려면 최고의 스포츠 용품을 제공해야겠지. 그러기 위해서 전략 목표는 첫 번째는 신제품 개발 강화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고객 서비스 극대화. 두 가지를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해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전략, 요거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빨간색이 여기 있다. 이 전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성공 요인은 뭐야 그러면? 핵심 성공 요인이라는 말이 어려우면 이거 생각해 보세요. 이 전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또 구체적인 안들이 뭐가 있을까? 예를 들면 신제품 개발 강화를 우리가 목표를 이루려면 뭐가 필요해요? 성공 요인이. 예를 들면 여기 R&D 센터 만들면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비가 와도 젖지 않는 신발. 그러면 신발을 만드는 그 소재, 뭐 천이나 가죽을 방수가 될 수 있도록 만들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개발해야 될 거 아니야, 첨단 소재 같은 거.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성공 요인으로 R&D, 그죠? 그 다음에 고객 서비스를 극대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고객들이 새로운 스포츠 용품이 나오고 이러면 그걸 한번 사용해 봐야 되잖아요. 체험. 그죠? 체험관을 만드는 거야. 예를 들면 완전 방수가 되는 운동화가 나왔어. 그걸 직접 신어보는 거야. 광고에 의존하지 않고. 광고 같은 경우에는 제품의 어떤 좋은 특징만 부각하다 보면 소비자들이 느끼는 거, 실제 사용했을 때 느끼는 거하고 다를 수 있잖아요. 체험관을 만들어. 그럼 보세요. 지금 전략 목표가 뭐였어? 신제품 개발 강화라는 게 있었어. 그러면 신제품을 개발하려면 뭘 만들어야 돼요? R&D. R&D라는 것들을 강화시키면 조직 구조가 어떻게 되겠어? 우리 조직의 5가지 부분으로 얘기했을 때 2번이 커지겠어요? 4번이 커지겠어요? 이거 지금 머릿속에 있어야 돼. 이거 지금 여러분들 이거 여기 2번이고 4번이었잖아요. 당연히 조직 구조에 영향을 주는 거지. R&D 센터. 아, 이쪽은 나이키는 제조업체구나. R&D 센터 강화하려면 2번이 커져야겠구나. 조직 구조에 영향을 주지. 설계할 때 제대로 된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조직 성공하기 위해서는 R&D 센터를 강화하는 조직 설계를 해야겠구나. 이해되셨어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이제 우리 핸드아웃에 나오는 새로운 개념이 있는데 요것만 정리하고 끝내자. CSF라는 게 있어. Critical Success Factor라고 그래요. Critical Success Factor. 우리말로 하면 핵심 성공 요인. 첫 글자만 따서 CSF.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연관을 지어볼 수 있어요. 미션, 비전, 전략 목표, CSF. 여기까지. 이거 기억하세요. 미리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7장, 8장에서 또 등장하니까. 그러니까 미션, 비전은 전략 목표, 핵심 성공 요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근데 이건 곁다리고 중요한 내용은 조직의 목표가 조직의 설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조직 목표에 따라서 조직 구조 달라지게 설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관리 지원이 아니라 기술 지원 활동을 강화하도록 구조를 만든다는 거지. 이해되셨죠? 자, 두 번째는 환경이라는 거예요. 이 환경은 뭐예요? 환경은 오염 이런 게 아니라 environment, environment. 이거는 외부 영향 요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번 설명한 것 같은데 이 조직이 이렇게 있으면 조직이 외부 영향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뭐 경쟁자도 있을 수 있고 소비자도 있을 수 있고, 그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 이 소비자들은 삼성전자 제품을 이용하다가 애플 휴대폰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걸 만드는 경쟁자도 있고, 이게 다 우리 조직에 영향을 주는 외부 요소들이라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환경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4장에서 배울 거예요. 뭐 제너럴 인바이러먼트, 뭐 태스크 인바이러먼트, 각각 일반 환경 요소, 과업 환경 요소, 제너럴 인바이러먼트, 그 다음에 태스크 인바이러먼트, 과업 환경 요소 해가지고 배울 텐데, 어쨌든
이런 외부 영향 요소도 상당히 조직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예를 들면 외부 경쟁자가 영향을 준다. 우리 회사에. 그럼 경쟁자가 영향을 주면 자, 삼성하고 LG전자 한번 봅시다. LG전자하고 삼성전자를 보면 지금 LG전자가 삼성전자한테 이기고 있는 건 뭐예요? 지금 건조기. LG 트론 건조기 아시죠? 저희 집도 고민하다가 이제 LG 거를 구입을 했었는데 삼성은 이제 건조기에서는 LG한테 밀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무선 청소기 같은 경우도 삼성이 지금 밀리고 있잖아요. A9한테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지금 LG가 잘하고 있는 거 스타일러. 삼성은 에어드레서라고 하는데 LG 거보다는 아직 못하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LG 제품이 선도자고 소비자들의 사랑을 지금 더 많이 받고 있는데 삼성전자에 비해서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삼성전 제품 쓰는 사람들은 또 선생님 또 싫어요. 또 선생님 LG 것만 좋아. 이게 아니라 사실을 지금 얘기한 거니까 삼성이 후발주자니까 이 얘기도 좀 자세한 얘기를 하면 되게 재밌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어쨌든 삼성전자하고 LG전자하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데 지금 삼성전자에서는 그러면 LG전자하고 시장 점유율을 우리가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경쟁에서 시장 점유율 높이려면 지금 뭐 건조기 같은 경우 뭐 삼성 제품이 뭐 기능적으로 LG 거보다 못할까요? 그리고 뭐 무선 청소기가 뭐 LG 거보다 이렇게 기능이 많이 떨어질까요? 기능적으로는 별 차이 없다고 봐요. 저는 TV도 마찬가지고 삼성 TV가 기능이 더 좋아, LG 게 더 좋아. 이거 말하기 어렵다고. 이게 뭐 뭘로 승부를 봐야 돼요? 저번 시간에 제가 그런 얘기했던 것 같아요. 마케팅 활동이 강하다는 거는 제품 간 기능이 거의 유사해졌어. 상향 평준화돼서 경쟁이 치열할 때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여기서 이제 마케팅 활동 강화해야지. 그러니까 소비자들에게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를 계속 어필하는 거야. 우리 제품이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광고하고 제품의 특색을 알리고 홍보하고. 그거 싸움이겠죠. 삼성, LG 정도 되면 너 기능적으로 삼성이 뭐 후발주자니까 기능을 강화한다? 이 얘기하면 좀 창피할 것 같아. 삼성 입장에서는. 그렇죠. 여러분들 구입할 때도 삼성전자하고 LG 제품 있으면 어떤 거 사요? 가격이 조금 저렴한 거. 왜냐면 그 전제는 뭐냐면 기능이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외부 환경 영향이 클 때 삼성이나 LG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 부서를 강화하겠지. 마케팅을. 그러면 마케팅 부서가 강화된다는 것은 조직 설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죠. 지금 공부하실 때 그냥 뭐 컨텍스추얼 요소 해가지고 뭐 조직의 전략 목표, 환경 이렇게 외우시지 마시고 왜 환경이 되는지, 왜 전략 목표가 되는지 이런 것들이 왜 조직 설계에 영향을 주는지 생각하시면서 보세요. 자, 이렇게 맞춰야겠다. 두 개 설명하고 마치고요. 이어서 4부 들어갈게요.